안녕하세요. 이곳은 가장 편안한 곳, 책틈입니다. 요즘 사업을 하는 분들도 직장에 다니는 분들도 내수 경기가 너무 안 좋아 다들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소비 심리도 많이 위축됐는데요. 내년에는 좀 나아졌으면 싶지만 내놓는 전망들이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 민감하게 소비 트렌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욕망과 결핍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오늘은 경제와 경영 분야의 베스트셀러인 트렌드 코리아 2025를 통해 요즘 트렌드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5에서 제시한 소비 트렌드 키워드, 첫 번째는 옴니보어입니다.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이 단어 옴니보어. 옴니보어는 원래는 잡식성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파생적으로는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갖는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옴니보어 소비 현상은 나이나 성별, 소득, 인종에 상관없이 그 경계와 구분이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소비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고정관념으로 시장에 접근하려고 해서는 어떤 사업도 성공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경계가 허물어진 시장에서는 모든 전제를 원점에서 다시 봐야 한다는 얘기죠. 유튜브나 쇼츠에서 마라탕후루 노래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마라탕후루 챌린지의 주인공 서희부는 이 음원을 발매할 당시의 나이가 만 12살이 채 안 됐을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한 프로게이머 팀은 평균 연령이 67세라고 하네요. 예전 같으면 너무 어리거나 너무 많은 나이가 더 이슈가 됐을 텐데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화제가 된 건 그들의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 그들이 지금의 트렌드를 너무 잘 알고 있고 거기다 실력까지도 너무 뛰어나서였습니다. 한편 천억 자산가로 알려진 60대의 회장님은 명품으로 휘감고 백화점을 가는 것보다 주말에 편한 복장으로 슬리퍼를 끌고 다이소 가는 걸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유튜버들이 소개한 다이소 꿀템을 직접 사서 경험해보는 재미가 쏠쏠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다이소가 단지 싸서 간다는 편견은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옴니보어가 트렌드가 된 배경에는 남녀노소 모두가 유튜브, 카톡, 틱톡, 쇼츠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른 집단이나 다른 세대들의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을 더 쉽게 접하게 된 것도 작용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나이로, 성별로, 소득으로, 그리고 차림새로 소비자를 재단해서는 뒤처진 사람이 되기 십상입니다. 이제는 옴니보어 소비 시대입니다. 잡식성 소비의 시대인 거죠. 이제까지 소비자 혹은 소비시장에 가졌던 모든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소비시장에 적응하려면 이 옴니보어를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25 소비 트렌드 키워드 두 번째는 아보아입니다. 아보아는 아주 보통의 하루의 줄임말입니다. 소확행은 아는데 아보아는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확행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줄임말입니다. 소확행은 불확실한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는 삶을 사는 대신에 지금의 일상 속에서 손에 잡히는 행복, 그러니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한다는 의미로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일으킨 키워드였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에세이집 랑게란스 섬의 오후에서 처음 사용한 뒤로 2018 트렌드 코리아의 키워드가 되면서 더 널리 확산됐는데요. 그런데 이 소확행이 처음에는 작고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본래 의미였지만 나중에는 자신의 지금 당장의 행복을 위해서는 스몰 럭셔리, 작은 사치도 괜찮다는 의미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소확행이나 아보아나 일상을 강조한다는 면에서는 서로 비슷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큰 차이는 아보아는 작은 행복을 강조하기보다는 별일 없지만 무탈한 보통의 하루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불행한 것은 싫지만 너무 행복하려고도 애쓰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데 더 큰 의미를 둔다는 말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오늘 하루 사건 사고 없이 무탈하게 보낸 것에 감사하고 내일도 오늘처럼 별탈 없이 평온한 길을 바라는 마음, 특별히 좋은 일이 생기지 않더라도 큰 행복이 찾아오지 않더라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작은 만족을 느끼며 사는 이 아보아의 상태가 특히 요즘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와 차이는 소비의 태도에서도 드러납니다. 더 이상 외적인 사치나 과시를 위한 소비를 추구하지 않고 자신을 위한 진정한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물건을 사는 대신에 가끔 마음에 드는 작은 카페를 찾아가 책을 읽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불황 속에서는 소비를 하더라도 남보기에 좋은 꾸민 비용을 쓰는 대신에 자신의 건강을 더 챙긴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립스틱을 사는 대신에 내 건강을 위해 조금 더 비싸더라도 더 좋은 치약을 사서 쓰고, 옷도 어쩌다 가끔 입게 되는 비싼 옷보다는 매일 집에서 사용하는 침구류나 속옷에 더 투자를 해 더 좋은 소재로 된 침구나 속옷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운동도 너나 없이 골프를 하고 헬스장 연간 회원권부터 끊던 유행은 지났고, 이제는 공원이나 한강 둔치를 찾아 산책을 하거나 뛰는 것을 즐기는 등 회원권이 필요 없는 경제적인 운동을 즐깁니다. 소셜미디어에 호캉스 사진이나 유명 온천의 수영복 사진을 올리는 것 대신에 나만의 피난처, 자기만의 휴식 공간을 찾는데 더 큰 의미를 두고 있고, 자신의 운동에 적합한 좋은 운동화나 운동복을 사고 몸을 보호하는 운동용품에 투자하는데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비에서도 옴니보호와 아보아가 결합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령을 구별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면서 자유롭게 소비하는데, 그 소비의 폭이 예전처럼 과시하고 싶어 명품을 사는 일은 줄어들고 있고 자기 만족을 위한 소비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전쟁 같은 삶에서 애써 행복을 찾으려고 하다가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치는 것보다 오늘 하루 무탈하게 잘 살아낸 것만으로도 나름 자신이 대견하다고 격려해 주는 것, 과시하지 않는 소비를 하는 삶도 좋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매일 치열하게 노력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는 금세 건강도 정신도 방전되기 십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그저 살아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대단하기도 합니다. 너무 행복하지도 너무 불행하지도 않은 일상, 무난하고 무탈하고 안온한 일상, 이 일상은 사실 참 소중합니다. 아보아 아주 보통의 하루, 두 번째 소비 트렌드 키워드였습니다. 소비 트렌드 세 번째 키워드는 토핑 경제입니다. 토핑은 요리가 끝나면 마무리로 부재료를 살짝 올려 장식을 하는 건데요. 피자를 고를 때 토핑에 따라 이름도 달라지고 맛과 가격도 달라지는 것처럼 상품에도 같은 신발, 같은 가방이라고 하더라도 취향에 따라 장식이나 옵션을 추가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둔 상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품이나 서비스가 본질적인 부분보다 부수적인 요소인 토핑이 더 주목받아 새로운 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시장 변화를 토핑 경제라고 합니다. 최고보다는 최적을, 완성보다는 변형을, 표준보다는 개성을 추구하는 소비에 맞춘 트렌드입니다. 올해 유행한 프랜차이즈 중에 요아정,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이라는 브랜드도 50가지가 넘는 토핑 덕분에 너도 나도 최애 조합을 추천하기 시작하면서 유행을 끌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1호, 23호만 있던 국내 파운데이션 화장품 시장도 최근에는 AI를 기반으로 1:1 맞춤형 상품이 등장하면서 어떤 피부색을 가진 사람도 국내 파운데이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변화는 가구나 가전, 의류, 요식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건 소비자의 사랑을 받는 성공적인 토핑을 어떻게 결합할지 고민해야 할 때인가 봅니다. 소비 트렌드 키워드 네 번째는 페이스테크입니다. 낯선 단어지만 하나하나 익히다 보니 조금 친숙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페이스테크는 기술이 표정을 짓고 있다는 건데요. 사람의 얼굴과 표정을 표현하고 읽고 만들어내는 기술 분야의 트렌드를 페이스테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전에는 로봇의 완성도를 판단할 때 얼마나 정교한 인공지능을 탑재하고 있느냐가 관건이었는데요. 이제는 얼마나 사람과 유사한 느낌을 주는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정을 입히고 표정을 읽어내게 하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람들끼리만 첫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과 기술 사이에도 첫인상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인증이나 금융 인증, 도어락 등 많은 부분에서 안면 인식 기능은 이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자동차 업계에서는 표정 읽기를 통해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주 기업 싱머신즈의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은 운전자의 눈이 감겨 있을 경우 즉시 경고를 주고요. 필요할 경우 차량 제어도 작동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AI는 우리의 표정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생성형 AI 시대에는 사람의 감정을 읽고 대응하는 능력을 갖춘 최대한 인간적으로 다가오는 페이스테크 기업과 상품이 선택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 번째 소비 트렌드 키워드는 무해력입니다. 무해하다와 힘, 서로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요. 무해력, 무해한 것들의 힘은 사실 감히 넘볼 수 없는 힘이기도 합니다. 작고 귀엽고 순수해서 나에게 아무 해도 끼치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해롭지 않은 것, 자극이나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굳이 반대하거나 비판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무한 긍정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2024 파리올림픽에서 일론 머스크도 반했던 액션 영화의 킬러 같았던 김혜지 선수는 귀여운 코끼리가 매달린 수건을 들고 있는 게 눈에 띄어 반전 매력을 안겨주었고요. 또 기계처럼 다이빙만 하고 살았다는 10대 소녀, 중국의 다이빙 천재 채농차는 팬들로부터 선물 받은 인형 수십 개를 가방에 모두 주렁주렁 매달고 귀엽게 웃는 모습 때문에 더 큰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국민적인 인기를 누렸던 판다 푸바오도 그 무해한 눈망울은 계속 보고 싶은 생각이 들게 했고, 배우보다 쓰저씨로 유명해진 김석훈 씨는 나의 쓰레기 아저씨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환경을 위해 쓰레기를 줍는 일상을 공유하면서 배우답지 않은 그 순박함과 부드러움을 한껏 드러내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해함의 끝판왕, 단연 무해함의 모든 요소를 갖고 있는 건 단연코 아기들입니다. 추우니까 카페 가자. 이 말을 어른이 했다면 당연히 별 느낌이 없었을 텐데요. 2-3살 아이가 덜덜 떨면서 추우니까 카페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쿡 웃음이 나옵니다. SNS에서는 아기들이 먹고 웃는 모습만으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해한 것을 좋아하는 건 내가 마음을 편히 내려놓고 방심하고 있어도 그 대상으로부터 공격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 때문입니다. 사방이 나를 공격해오는 것만 같은 험한 세상에서 그저 보기만 해도 작고 귀엽고 연약한 존재는 그 자체로도 위로가 되고 힘을 줍니다. 무해하기 때문에 가지는 힘. 4번째 키워드, 무해력이었습니다. 소비 트렌드 5번째 키워드는 그라데이션 K입니다. 그라데이션은 농도가 밝은 부분부터 어두운 부분까지 변화해가는 걸 말하는데요. 제가 그리는 민화에서는 이걸 바림이라고 합니다. 물감을 붓으로 밀면서 한지에 스며드는 농도의 변화를 줍니다. 민화는 이 바림을 하는 즐거움, 그라데이션을 하는 게 좋아서 그리기도 하는데요. 그라데이션 K는 코리아가 섞이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단군의 자손, 단일 민족, 단일 문화의 개념이 서서히 옅어지고 외국인 인구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5%, 그러니까 25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 부정할 수 없는 다문화 국가입니다. K-팝, K-푸드, K-드라마 이런 열풍 속에서 앞으로는 점점 진정 한국적인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인위적으로 한국의 모습을 규정할 수 없듯이 유동적으로 변하고 있는 한국의 바로 지금 이 상태가 그라데이션 K입니다. 소비 트렌드 6번째 키워드는 물성 매력입니다.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인데요. 디지털이 아무리 발달하고 AI 로봇이 우리의 일상이 된다고 해도 우리는 엄연히 물질의 세계에 살고 있고 사람들은 여전히 보고 만지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수많은 콘텐츠를 소비하지만 소비자들은 체화된 물성으로 경험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소유했을 때 물성의 기억은 더 오래 간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물성화하고 브랜드를 물성화하고 조직을 물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어떻게 물성화할까요? 좋아하는 게임 캐릭터의 그림이나 미니어처를 사서 집안에 두는 것,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들의 굿즈를 소유하는 것도 물성하고 물성 매력에 해당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디지털화하고 있지만 아날로그에 대한 감성을 사람들은 다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경계에서 여전히 아날로그 감성을 갖고 있고 사물의 본연의 느낌을 느끼고 싶어하는 감성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를 파고드는 상품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7번째 소비 트렌드 키워드는 기후 감수성입니다. 기후 감수성은 기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태도와 능력을 말하는데요. 비 오는 날 장화를 팔고 맑은 날 양산을 파는 것부터 시작해 지구온난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까지가 모두 기후 감수성에 포함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난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요인은 폭우나 한파가 아니라 폭염이라고 합니다. 기후 저널리스트 제프 구델은 그의 책 폭염살인에서 우리가 더울 때 트는 에어컨은 냉방 기술이 아니라 실내의 열을 실외로 옮겨주는 장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부의 열이 그대로 밖으로 빠져나갔을 뿐이고 우리가 실내에서 쾌적함을 느끼는 동안 기후위기의 악순환은 가속화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폭염의 강도에 에어컨을 안 든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올해 7월 22일은 지구의 지표면 평균 기온을 기록하기 시작한 이후로 가장 높은 온도가 기록된 날이라고 합니다. 지구의 지표면 평균 기온이 17.15도였다고 하는데요. 기후변화의 문제는 언젠가 미래에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당장 해결해야 할 현존하는 위험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폭우와 폭염의 강도는 이것을 대비하는 국가정책과 운영체계에도 더 민감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기후 감수성은 이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는 뜨거워진 지구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덕목이 됐습니다. 너무 낯선 단어들만 나열되고 있나요? 지금까지 소비 트렌드 7개의 키워드를 소개해드렸고요. 앞으로 2개의 키워드가 남았습니다. 8번째 키워드는 공진화 전략입니다. 공진화는 한 생물 집단이 진화하면서 이것과 관련된 생물 집단도 같이 진화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상생을 도모하는 자연 생태계의 공진화에 비즈니스의 해결책이 숨어 있다는 말입니다. 전기자동차 시장이 커지면 충전기의 호환 기능이 같이 성장해야 하고 자율주행차가 성공하려면 주행 데이터 등 인터페이스와의 연동성이 중요합니다. 나 혼자 앞서 나가서는 기업이 성장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다른 산업 분야와의 연계를 통해 공동 성장을 해야만 상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즈니스의 주체들이 공존하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적자 생존, 적응하는 사업이 살아남습니다. 변화무쌍한 지금의 경제 생태계에서 공존하려면 공진화는 필수적인 선택이기도 합니다. 서로 경쟁을 하다가도 과감하게 협력하는 열린 마인드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협력을 하고 애플은 오픈 AI와 손을 잡고 이렇게 적과 나를 구분하지 않는 상생의 진화 전략. 8번째 키워드 공진화 전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 트렌드 키워드는 원포인트업입니다. 원포인트업은 양적 변화보다는 질적인 변화에 가까운데요. 원포인트업, 1점씩 올린다로 해석해야 할까요? 큰 발전이 아니라 작은 한 가지부터 차곡차곡 자기 개발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보와 소확행과도 연결고리가 있는 말인데요. 현재에 충실하면서 지금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며 조금씩 탑을 쌓듯이 성취감을 쌓아가고 그것을 기록해가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과거의 베이비붐 세대나 7080 세대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성공의 공식 같은 게 있었습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취업준비생은 전문 자격증을 따거나 큰 회사에 취직하는 걸 당연한 목표로 알았습니다. 취업 후에도 조직 안에서 동기보다 빨리 높이 승진하는 것이 성공이었습니다. 그래서 롤모델도 중요했는데요. 다들 성공했다고 인정하는 특정인을 롤모델 삼아서 그의 성공 공식을 따르는 게 트렌드이기도 했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은 출신 대학이나 토익 점수, 공모전 수상 같은 공통의 스펙을 누가 더 잘 쌓았는지로 평가받기도 했고 이 시기에 어른들에게는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같은 자기계발 분야의 책들이 베스트셀러를 차지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자기계발의 코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성공의 기준이 사람마다 천차만별이 된 거죠. 롤 모델의 성공 공식을 일률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가장 나다운 성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전의 성공이 답이 정해져 있는 객관식 문제의 정답을 찾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성공은 무엇인가, 이런 주관식 문제에 답을 찾는 젊은이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 가능한 한 가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삶의 변화를 목표로 했다면 지금은 작더라도 단기간에 도달 가능한 목표를 선호합니다. 단 한 가지라도 좋으니 지금 내가 이뤄낼 수 있는 자기 개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일상의 노력을 기록하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거나 좋아요, 하트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실천한 작은 노력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다움을 잃지 않으면서 급하지 않게 1%씩만 변화해도 충분하다는 생각, 원대함이 사라진 시대의 생존 전략, 원 포인트업 9번째 키워드였습니다. 오늘은 김남도, 전미영님 등 8분이 공동 집필한 트렌드 코리아 2025를 읽고 핵심 내용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는 매년 이맘때면 필독서처럼 읽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년 4사분기에는 베스트셀러 자리도 거의 이 책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집필진이 제시한 소비 트렌드 키워드가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이 키워드들 사이의 연결고리와 공통된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결국 소비 주체의 흐름을 알아가고 트렌드를 읽는 일인 것 같습니다. 경제, 경영 분야의 책이지만 쉽고 흥미롭게 시대 변화를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책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오늘도 책틈과 함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겨울 되세요.